네, 안녕하세요. 동네 아저씨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올리게 되는데요. 늦게 올리고 그동안 게을렀던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영상을 올리는 거는 뭐 코인이나 뭐 경제 관련해서 그냥 심심치 않게 둘러본 기사나 뉴스에 대한 생각을 짧게 한번 정리해서 한번 공유해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고요. 일단 코인이 최근에 한 20%가량 하락을 했어요. 전반적으로. 최근에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데이 딱 그 기점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내려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일단 엘살바도르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저는 뭐 투자나 뭐 매도 매수를 권장하는 그런 유튜버는 아니라는 점, 이 점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럼 간략하게 제 짧은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엘살바도르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엘살바도르는 국내 총생산량 GDP 23%나 해외 송금에 의존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해외에서 송금을 하다 보면은 10%가량이 그 수수료를 떼어요. 그러면은 그만큼 나라에 들어오는 내수 시장에도 영향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아쉬운 거예요. 엘살바도르 입장에서는. 근데 엘살바도르가 그런 걸 떠나서 1990년대 이후 물가 상승률이 40%에 육박하는 일종의 어, 일단 물가 자체가 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국 통화도 이제 뭐 가치가 그만큼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달러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근데 또 수수료는 그만큼 많이 까이고, 그런데 또 나라에 또 돈은 없고, 지금 또 게다가 또 코로나로 전 세계적으로 또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게 비트코인의 법정화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통과시키고 나서 국제 신용 등급이 하락을 했어요. 그만큼 세계 경제 금융권에서는 인정을 안 한다 이거였죠. 비트코인이 1년간 1000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로 시세가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리스크가 높은 화폐를 법정화폐로 채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 그런 면에서 신뢰도를 좀 깎은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왜 우리가 구매하고 있는 코인에 영향을 크게 미쳤을까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여러 가지 뭐 많은 유튜버들의 뇌피셜이나 여러 가지 기사를 봤을 때 엘살바도르의 그 법정화폐에 대한 호재에 대한 선반영이 정리가 되었다라는 입장이 있고, 우상향을 위한 단순한 조정이다, 건강한 조정이다 라는 말이 있고, 그 밖에 이제 그 SEC의 코인베이스에 고소를 할 것처럼 어떤 경고가 있었죠. 랜드 상품에 대해서. 이게 뭐냐면은 코인베이스의 USD 코인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연 4%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좀 여파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중국의 공매도 세력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악재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살바도르 말고도 다른 남미나 이제 좀 살기 힘든 나라에서는 비트코인을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벨라루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시민한테 이제 비트코인 채굴을 권고하기도 하였고, 얼마 전에. 그리고 온두라스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하는 첫 ATM기가 설치가 되었고, 물론 벨라루스도 최근에 설치를 했죠. 200대 가량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200대가 많은 양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코딱지만 하죠. 별로 큰 나라는 아니에요, 면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은행 ATM기가 133개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4,648개인 걸로 작년 말에 통계 수치가 나왔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200대의 비트코인 ATM기, 물론 이걸 시행하고 앞으로 추진하고 지금 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큰 의미가 있을지언정 이게 막 크게 실생활에는 사용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엘살바도르가 낸 게 있죠. 그 치부라는 월렛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비트코인 사용을 권장하고 인당 비트코인을 약 34,700원어치 지급했다고 뉴스를 본 것 같아요. 이게 금액으로 치면은 한 2천억, 2,200억 업다운쯤 할 것 같은데, 엘살바도르가 사는 게 힘든 나라고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매도를 했던 게 그 매도각으로 가는 어떤 트리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왜 그 차트라니 그렇잖아요. 사람들 보면 이제 갑자기 내려가기 시작해. 그럼 이제 패닉셀이 일어나죠. 왜 그러지? 뭐 뉴스를 보니까 뭐 그 코인 관련된 뭐 그 있잖아요. 파생 상품 관련돼 가지고 정리됐다고. 그 뭐냐? 랜드라는 상품이 있었죠. 그 코인베이스에 USD 코인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연 4% 수익률을 보장하는, 그거 관련해서 SEC가 경고를 했죠. 고소한다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비트코인 파생 상품들이 정리가 된다는 뉴스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테이퍼링이라는 호재가 있어가지고 좋은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불안정하다 보니까 패닉셀이 없지 않아 좀 발생했던 것 같아요. 반대로 수익을 좀 어느 정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좀 불안하니까 분할 매도를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내려가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조심스러운 추론을 해봤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국내 업비트만 해도 어제만 해도 10,000개 거래량이 있었고, 그저께는 7,000개, 8일에는 12,000개 가량 거래량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엘살바도르 뭐 이 나라 해봤자 몇백 개 되겠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 200개인가 몇백 개 안 돼요. 그 나라에서 그 정부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추진을 한 게, 일단 뉴스에 보도된 게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 국민이 그거를 뭐 매도하고 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큰 영향이 있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다만 그건 일종의 매도로 가는 시작 트리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뭐 다 안 좋은 안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마스터카드에서 암호화폐 보안 업체를 인수를 했죠. 뭔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등을 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뭔가 어떤 시장성이나 방향성 면에서 이게 의미가 없는 가치는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한 것 같아요. 하지만 비트코인이 일단 9월 기점으로는 쉽게 반등을 해서 올라가는 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원래는 뭐 얼마 전에도 이만치 떨어졌다 하더라도 뭐 2, 3일 내로 금방 또 반등하고 올라갔었거든요. 물론 지금 2, 3일이 지난 시점이긴 하지만 지금은 뭐 차트를 보거나 뭐 사람들이 이제 호가창을 보면은 예전만치 거래 물량이 좀 빠릿빠릿한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고, 이러다가 뭐 어떤 뉴스가 나오고 또
반등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때가 언젠지는 조금 지켜보고 관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잠깐 최근에 천천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구나. 예전처럼 이제 막 급등은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뭐 아직 솔직히 4월 기점으로 3분의 1? 아니 5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사이의 수치예요. 4월에 엄청난 고점을 찍었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크게 뭐 고점을 찍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도 아직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4월 기점 대비 뭐 한 절반은 가지 않을까? 뭐 3분의 1은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계속 우상향을 기대하고 있긴 하지만 또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읽고 차트를 읽는 그런 돈 많은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움직여줄지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급등이나 뭐 급락을 할 때 매도나 매수에 대해서는 본인이 해당 코인이나 해당 시장에 대해서 뉴스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판단을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디까냐 그냥 참고만 하시고 또 이제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는 한번 또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 이런 와중에서도 이게 좀 저점이라고 생각되니까 세력들이 중간중간에 이제 뭐 틱탁이라고 하죠. 이제 뭐 틱탁이 이렇게 1틱당 이제 매도 매수를 반복을 하면서 신호를 주다가 빔을 쏘고 또 이제 설거지 빔 내려가고 그런 거에 당하는 사람이 그런 거에 현혹되는 사람이 좀 적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아싸리 갖고 있는 그 코인에 대해서 나는 이 정도 손해까지 감당할 수 있겠다 싶으면은 아예 지정가 매도 같은 걸 건다라든지 어떤 퍼센트 이상 떨어지면은 나는 얼마에 팔겠다라고 그거를 예약가를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안전장치는 마련을 하고 그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게 투기가 되어버리고 이게 좀 여기에 모든 걸 걸어버리면 이게 도박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물론 도박과 투자는 한 끗 차이긴 해요. 그렇지만 저는 일단은 이게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본인의 정신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은 그거는 매우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막 이거를 수시로 봤던 적이 있었어요. 막 진짜 막 초단타 이게 막 갑자기 이제 그 빔을 올라가면은 이게 막 10분 만에 이제 막 10% 오르고 30분 만에 내려가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거 세력들 올라가는 거 이제 그 차트 보고 이게 막 그것만 보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신호가 오면은 올라타는 거죠. 올라탔다가 움직이는 거 보고 팔고 다시 또 어느 기점 내려가면은 또 샀다가 올라가면은 팔고 이거를 반복을 몇 번 해봤는데 물론 그 덕에 또 수익을 얻기도 했었지만 반대로 정신건강엔 매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런 거에 현혹되지 않고 즐거운 코인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설이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일단은 저는 이제 뭐 코인에 대해서 뭐 투자나 차트 분석 그런 거랑 좀 거리가 멀어요. 제가 그쪽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이제 뉴스나 유튜버들 말씀하시는 거 내용 듣고 정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견 살짝 얹어가지고 지금처럼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특정 코인에 대해서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이고 그리고 그 코인이 왜
어떤 시장성으로 앞으로 어떻게 자리를 나갈 수 있을 것 같은지 뭐 그런 거 관련해서 좀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코인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지는 않아요. 이제는 지금은 비트코인이 있고 이더리움이 있고 뭐 디파이도 있고 여러 가지 NFT도 있고 여러 가지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인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소문만 듣고 사고 그러고 이제 시장 보고 현타 오고 그렇기보다는 일단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이 코인이 어떠한 시장성과 어떠한 사업성을 가지고 돌아가는지 이 코인의 회사는 어디에 있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언제 개발이 됐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라도 알아보고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좀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말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좋은 시간 보내고요. 아무튼 화이팅! 영상 이만 남기도록 할게요.